장관께서 쓰신 헌법학 원론 저자에는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은 제가 선언드리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손신이 바뀌고 책에서는 일반론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그게 제가 아는 정종섭 장관님의 모습은 아니시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어찌 보면 팩트체크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료들의 발언의 전후 좌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코너가 태어나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지금 벌이는 기싸움이 심상치가 않고 이제 내일이면 대략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침 국회에서 헌법학자 출신인 행자부 장관에게 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또 행자부 장관의 판단은 어떤 건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먼저 그 국회법 개정안이 왜 논란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예,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예. 헌법 정신에 따라서 먼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또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을 만들게 되는데요. 가끔 지금 이제 이 시행령이 보시는 것처럼 원래 법 취지와는 좀 다른 취지를 어긋난 시행령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거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시행령은 원래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다. 이 정도는 봐줘야 한다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양쪽에서 다 당신들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종섭 행정부자치부 장관의 입장은 그러면 이제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예. 예. 그 입장이 나왔다는 책이 당초 그 입장이 적혀 있었던 책이 바로 이 헌법학 원론 이 책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600페이지에 달하는 아이고,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인데 정 장관은 서울법대 학장 출신입니다. 한국헌법학회장도 지낸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 중 한 명인데요. 예. 마침 또 이 행자부 장관이란 자리도 법령의 공포와 관련이 있는 자리죠. 예. 이 책의 1,050쪽을 보면은요. 법학 서적이라서 좀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에 법을 만드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시행령 같은 그 하위 법령에 대한 통제권도 국회에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국회가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참견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위 법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 정 장관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찬성하겠구나. 예, 국회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쏟아졌고요. 대정부 질문에서 정 장관도 이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종전에 있던 그런 이 통보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다시 국회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될 때는 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오늘 좀 다 내용이 약간씩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예.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과 같은 취지인지 아닌지 국회에서 이 감시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원래 있는 제도로도 이런 통제, 감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 그럼 지금 그 청와대에서 거부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부터 만들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정말 그러면은 지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 또 이 책 1236쪽에 있었습니다. 1246쪽이라고 나오는데요. 1246쪽. 예. 시행령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는 법에 대한 세부 사항일 뿐인데 법률에 없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예. 그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돼 있는 장치들 국회 상임위가 검토해서 각 처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 조금 전에 이제 정 장관이 이야기한 지금 하고 있다는 방식인데 이거는 약한 수준의 통제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까지 적어놨습니다. 예. 저 문장만 보면 뭐 탄핵 소추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저것만 놓고 보자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분명하게 요구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에 또 플러스로요. 이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취지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과 어긋났다면은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책의 이런 내용에 대한 정 장관의 해명은 어땠는지 또 이어서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그 아침에 제가 급하게 무슨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그거는 좀 안 맞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책에 써져 있는 이론은 그 이론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론은 그냥 이론대로 이해해라. 현실은 다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06년인데 개정 시판이 올해 초 봄에 나왔습니다. 예. 그때 쓴 서문을 보면은요, 개정판 서문인데요. 정말 정 장관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행정부 운영에서도 국무회의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예.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강요회의를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와 이를 받아 적는 모습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올 봄에 나온 거라면서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올 봄이면 한창 현직 장관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소회를 담아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 장관이 있는 곳이요. 강단이 아니라 국무위원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국무위원석 아닙니까? 예. 자,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라는 답변보다는 강단에서의 그 이론을 가르쳤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 어쩌면 국민들이 헌법학자 출신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